네, 지금 이어지는 순서는요, 마켓 리더 시간입니다. 오늘은 살짝 말씀드렸다시피 반도체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요. 관련해서 키맨 소개하죠. 현대차증권의 노근창 리서치센터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요즘 시장의 관심은 사실 안타깝게도 센터장님 입장에서 안타깝게도 2차 전지 아닐까 싶어요. 아닙니다. 2차 전지도 좋은 업종이니까요. 그건 또 그렇죠. 우리 2차 전지 담당 애널리스트가 또 열심히 또 밀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되게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런 상황에서 반도체가 주춤하는 건 아닌가 했는데 삼성전자의 감산 소식 이후에 다시 한번 또 기대감이 나타나고 있어서 오늘 이 이야기 좀 해보려고 합니다. 주제부터 화면으로 공개하겠습니다. 자, 함께 화면 보시면요. 반도체주. 바닥론이 슬금슬금 나오는데 과연 하반기에 반등할 수 있을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궁금한 건 주가예요. 네. 삼성전자, 하이닉스 오늘은 쉬어가고 있고 현재 기준으로 봤을 때 삼성은 65,000원 선, 하이닉스는 88,000원 요 정도 선 되더라고요. 적정하다라고 보세요? 아니면은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주가? 일단 저희가 봤을 때는 지금 어차피 삼성전자가 감산을 발표했잖아요. 보통 이제 감산을 발표를 하면 올해 내에 어느 시점에 디램 가격이든 낸드 가격이든 오를 수 있다는 기대감이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그 기대감으로 주가가 올랐고요. 다만 이제 이 메모리 가격이 어느 시기에 또 어느 레벨로 오를지가 더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의 주가는 일단은 감산과 올해 내에 이제 메모리 가격이 오른다는 것까지는 일정 부분 프라이싱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가가 더 레벨업 되려면 제가 봤을 때는 고객사의 재고도 줄고 그다음에 수요도 좀 의미 있게 좋아지면서 메모리 가격이 한번 레벨업 되는 그 수준까지 보면 주가가 아마 2차 상승할 것 같고요. 그 전까지는 저희는 박스권으로 봐야 될 것 같고 현재 주가는 제가 봤을 때는 일단은 밸류에이션상 아주 싸다고 볼 수도 없고 그리고 아주 비싸다고 볼 수도 없는 게 원래 메모리 반도체 주식은 저렴할 때 사면 안 좋거든요. 무조건 그렇습니까? 높은 밸류에이션에서 살 때 이제 업황이 어떻게 보면 다운턴 근처이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이제 업턴이 되기 때문에 밸류에이션 가지고 얘기하는 거는 저는 크게 적절치는 않은 것 같아요. 특히 시크릿카나 메모리 반도체 같은 경우는. 그리고 제가 준비한 차트가 있는데요. 보시면 지금 저게 이제 우리 디램의 현재 역사입니다. 그래서 특히 제일 중요한 서버 디램의 저 가격 추이를 보시면 1차 사이클 때 이제 저렇게 오르고 나서 2차 사이클 때 67% 하락했거든요. 디램 가격이. 그리고 이번 2차 상승은 51% 오르고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디램 가격은 62% 하락하고 있습니다. 고점 대비. 지난 사이클은 67%까지 빠졌고요. 이번 사이클은 그때보다 재고가 비교할 정도로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일단은 저 레벨보다는 좀 더 하락할 것 같아요. 그래서 시기적으로 본다면 일단 3분기까지는 좀 하락이 이어질 것 같고 그리고 가격적으로 본다면 저 RDIM이라고 해서 서버 DDR4 기준으로 봤을 때 저희는 이제 이 3월 말이 60불이었거든요. 근데 여기서 한 10불 정도는 더 빠질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기존에 예상했던 55불보다 한 번 더 하락할 것 같고 그래서 좀 더 많이 아픕니다. 지금 실적도 그렇고 그래서 기대감에 감산한다는 기대감으로 주가는 올랐지만 사실은 이제 이 감산을 하면 이제 디램 가격이 오른다는 기대감도 있기 때문에 지금 반등에는 디램 가격이 안 오르면 안 되는 주가예요. 근데 이제부터 주가가 한 번 더 오르려면 디램 가격이 그럼 얼마만큼 오르느냐. 그거를 일단 확인할 때까지는 저는 박스권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박스권 그리고 그 안에서도 소폭의 조정은 3분기까지 조금 있을 수 있다라는 점. 네, 되게 솔직하게 좀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감산이라는 단어가 시장 안에서 분위기를 좀 편안하게 해준 건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반등론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전문가들마다 시점은 좀 다른데 어쨌건 반등한다라고 계속 이야기해요. 언제쯤으로 보십니까? 일단은 저희는 이제 PC 디램이라는 제품은 이제 현물 시장이 좀 많이 활성화되어 있기 때문에 삼성이 이제 감산을 얘기했기 때문에 이제 그 글로벌하게 보면 메모리 모듈 회사들이 있거든요. 킹스턴이든 ADA타든 이런 기업들이 이제 아마 2분기 중후반부터는 아마 메모리를 좀 매수할 것 같아요. 그때 이제 현물 가격이 좀 반등할 수 있고요. 낸드 같은 경우에는 보통 아이폰이 나올 때 좀 수요가 좋습니다. 그래서 아이폰 15이 이제 올 9월에 나오니까 낸드는 한 3분기 정도에 저는 반등할 거로 보고 있고요. 디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번에는 제일 늦게 반등하겠지만 어쨌든 여러 가지 심리적인 것까지 다 이제 가격에 영향을 주다 보니까 저희는 빠르면 9월 말, 늦으면 4분기 중에 반등하지 않을까 그래 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언급드렸지만
어쨌든 감산을 발표했기 때문에 메모리 가격이 안 오르면 지금 주가는 다시 원위치 된다고 보셔야 네. 돼요. 어떤 형태로든 올해 내에 가격이 올라야지 지금 주가가 정당화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어쨌든 간에 우리 너무 주가가 변동이 크더라도 무서워할 이유는 없습니다. 2023년은 가장 큰 게 이 메모리 기업들은 밸류에이션이 안 중요하기 때문에 앞서 말씀하신 대로요. 모멘텀만 지금은 다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 메모리 기업한테 제일 큰 모멘텀은 디램 가격이 하락하다가 상승으로 반전할 때입니다. 그래서 모멘텀은 여전히 올해 내에 유효하기 때문에 네. 가격 조정을 받으면 그때는 좀 제가 봐도 좀 더 비중을 비중을 더 확대하는 전략도 괜찮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추격 매수는 좀 자제해야 되는 게 이게 가격이 오르는데 2, 3% 오르고 끝날지 아니면 정말 저번 사이클처럼 50%만 오르고 끝날지 아니면 정말 수요가 많이 좋아지고 재고가 정리돼 가지고 한 100% 오르는 사이클인지 이거는 검증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은 그게 확인될 때까지는 박스권 하단에서는 겁먹을 거 없고요. 왜냐하면 네. 올해는 모멘텀이 분명히 있습니다. 디램 가격이 오른다는. 그렇지만 박스권 상단에서는 얼마나 좋아질지 아무도 확신할 수 없는 수요 불안이 지금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박스권이 감산하기 전에 있었던 박스권보다 좀 높아진 거죠. 그렇군요. 예, 그렇게 보는 게 좀 현실적일 것 같습니다. 네. 바닥은 찍었지만 추세적인 상승에는 여전히 확인할 게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도 어쨌건 3분기에는 좀 회복할 가능성이 있다. 3분기는 잘 모르겠습니다. 3분기? 3분기는 이제 회복을 이끌 회사는 네. 애플 말고는 없는데 네. 애플이 디램을 별로 많이 안 쓴다는 게 가장 큰 문제점이고 그다음에 이제 서버 쪽에서는 그나마 그래도 이제 DDR5 수요가 좀 발생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좋습니다. 두 가지는 유효한데 나머지 나쁜 거를 이 두 가지가 바꾸지는 못할 것 같아요. 좋습니다. 앞서서 말씀하신 대로 글로벌 경기 침체도 저희가 무시할 수 없는 내용인 네. 것 같아요. 예. 아무래도 글로벌 경기 침체가 반도체 업황에 직접적인 영향을 좀 주기도 하고 예. 여기에 또 재고 소진이 쉽지 않을 거다라는 예상도 있는데 그래서 좀 낙관은 금물이다라고 생각하는 시각도 있어요. 센터장님 생각은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 예, 그래서 제가 근거 자료를 한 3가지를 준비했거든요. 차트를 한번 제가 띄워드리면 제가 이제 지금 팟캐스트하는 이제 우리 연도별 수요 출하량을 저희가 정리를 네. 했는데요. 2023년에는 모든 제품이 다 출하량 기준으로 마이너스 성장할 것 같아요. 그리고 최근 1분기 숫자를 딱 보고 모든 이제 리서치 하우스가 연간 전망을 다 낮추고 있습니다. 그 말은 1분기가 얼마나 나쁜지를 보는 거예요. 네. 물론 너무 나쁘니까 앞으로는 또 회복될 수도 있지만 근데 나쁨의 레벨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서버 같은 경우에는 아마 우리 서버 시장이 열린 이후에 2016년 이후로 처음으로 마이너스 성장할 것 같고요. 경기하고 영향도 있지만 중국 기업들에 대해서 미국이 자꾸 블랙리스트를 걸다 보니까 중국의 서버 회사들이 다 블랙리스트에 걸려버렸습니다. 그래서 올해 중국의 서버 출하량은 저렇게 감소할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스마트폰 같은 경우에도 네. 지금 계속해서 특히 2월, 3월 달에 중국 수요가 많이 망가졌어요. 그리고 글로벌하게도 지금 되게 수요가 계속해서 우리가 예상했던, 왜냐면 작년에도 수요가 되게 안 좋았는데 저희가 정리한 배경인데요. 네. 그래서 중국의 오포, 비보, 샤오미라는 기업이 있는데 저기서 이제 되게 2021년에 강하게 드라이브를 겁니다. 근데 이제 그 후유증이 2022년부터 이제 가다 재고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고요. 지금도 보시면 샤오미 같은 경우에는 실적 발표할 때마다 우리는 재고 줄이는 데 집중하고 있다. 오. 그 말은 우리 디램 회사한테는 주문을 받을 생각이 없는 거죠. 그래서 현재는 저렇게 스마트폰 쪽도 되게 안 좋고 여기에 이제 노트북 같은 경우에는 애플의 맥북까지도 올해 1분기 출하량이 전년 1분기 대비 40% 어머, 40%나요? 감소하는. 그래서 이 상황은 경기 침체 이상으로 네거티브 신호들이 많습니다. 그 이후에는 팬데믹 때 노트북을 너무 바꾼 이유도 있고 두 번째 미국이 자꾸 중국 기업들을 블랙리스트로 걸다 맞아요. 보니까 중국의 서버 수요가 급감하는데 중국의 서버는 글로벌 수요의 한 27% 되거든요. 거기가 마이너스 성장을 많이 하면 세계 시장의 서버 수요가 좋을 수 없고 그러면 이제 거기에 이제 서버 디램을 공급하는 우리 기업들의 할로도 좀 어려운 거는 분명하고 스마트폰은 작년이 너무 나빠가지고 여기보다 더 나쁠까 했는데 지하실이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더 나쁩니다. 어떡합니까? 예, 그래서 수요가 되게 안 좋고요. 물론 그거를 이제 실적이 다 반영했고 디램 가격이 반영했고 또 엄청난 재고 평가손이 반영을 했기 때문에 두려워할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실적이 좋아지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더 나빠지지 않고 두 번째는 올해 내 가장 큰 모멘텀인 현물 가격, 고정 가격 반등이라는 재료는 여전히 살아있다. 그 말은 주가가 많이 빠질 때는 역발상을 해야 되고 주가가 많이 오를 때는 생각보다 실적이 안 좋은데 너무 주가가 오버하는 거 아닐까 하면서 약간은 좀 트레이딩하는 것도 저는
같이 구사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한 가지 더 점검하고 싶은 건 미국 반도체 지원법 아닌가 싶어요. 이게 뭐 당장 좋게만 볼 수는 없는 건 기술 노출 위험이 뒤따르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싶은데 관련해서 뭐 반도체 업계 분위기는 좀 어떻습니까? 사실 뭐 저희는 전부 다 TSMC하고 인텔의 눈치를 보고 있습니다. 오. 그들이 협상을 잘해가지고 먼저 좀 잘해주면. 여기까지는 공개 못하겠다. 아. 이런 기술 정보를 저희가 유출하는 거는 너무한 것 같다면서 미국 정부를 설득시키면 저희는 이제 그다음부터는 이제 같이 숟가락 올리면 되는 거죠. 좋은 방법인데요. TSMC도 저렇게밖에 공개 안 하니 우리도 여기밖에 공개 못하겠다 하면서 좀 읍소하는 게, 왜냐하면 우리가 힘이 없습니다. 우리가 미국에 공장을 짓는 거는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짓는 거지 경제적인 네. 이유 때문에 짓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정치적으로 접근을 하면서 또 우리보다는 TSMC가 미국 정부한테는 더 중요한 팹입니다. 미국 공장 기준으로. 그러면 걔들이 이제 미국 정부를 잘 설득하면 그걸 가지고 저희가 이제 그 내용으로 이제 같은 협상을 하는 게 현재로서는 제일 지혜롭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일단 TSMC가 먼저 협상을 하니까 그 결과를 좀 우리가 받아가면 좋겠다. 이들이 좀 잘 협상을 해주는 게 중요하지 않나. 아니, 사실 같은 타이밍에 협상을 해야 되는데 저희는 이제 좀 가능한 늦게 네. TSMC가 먼저 하는 거 지켜보고 하는 게 좀 더 현명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TSMC에서 제가 순간적으로 지금 궁금한 게 좀 생각나서 여쭤봐도 괜찮겠습니까? 예, 괜찮습니다. 마음껏. TSMC가 이 세계 곳곳에서 공장을 좀 신축하고 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도 공장을 굉장히 많이 짓고 있잖아요. 예. 우리는 사실 국내 뭐 공장을 좀 짓는다 이런 얘기들이 있고 예. 좀 상반된 흐름이 아닌가 싶어요. TSMC는 세계로 뻗어나가는 느낌, 우리는 국내에 집중하는 느낌. 장단점이 있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결과치가 먼 훗날은 좀 달라지지 않을까 싶은데 이거에 대해서는 좀 어때요? 분위기가? 그닥 이제 TSMC도 중국은 이제 더 이상 못 짓고 네. 난징에 팹이 있고 미국 가는 건 같이 끌려가는 거고 정치적으로. 아. 일본에 짓는 팹은 그 일본의 고객들이 좀 있습니다. TSMC가. 전략입니까, 그냥? 소니하고 뭐 르네사스나 이런 자동차 아니면 소니 이미지 센서에 들어가는 28나노, 16나노 관련된 팹을 지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어차피 우리랑은 좀 고객이 있어서 가는 거고요. 그리고 일본 정부가 적극적으로 밀어주고 있고, 네. 근데 유럽에 짓는 거는 유럽은 주로 이제 자동차 반도체인데 우리 안타깝게도 우리 삼성은 특히 과거에 그런 자동차의 구동 반도체 쪽 그 파운드리는 뭐 경쟁력이 없거든요. 없어요. 그러니까 TSMC가 가는 거는 고객이 있어서 가는 거지. 네. 뭐 엄청나게 이제 판을 더 키운다는 아닌 거죠. 그냥 고객들이 요청하고 또 그 기존 고객들 옆에서 좀 서포트하는, 그리고 거기 짓는 팹들이 그렇게 엄청난 선단 공정의 팹은 아닙니다. 선단 공정의 팹은 미국에 짓는 것만 선단 공정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정치적 이유로 끌려간다. 이렇게 저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뭐 결국 삼성과 뭐 경쟁 측면에서 이 공장을 짓는 것, 투자하는 것 이건 비교할 수 없다라고 우리는 일본이나 보겠네요. 유럽에 공장 지으면 고객이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의미 지을- 없는 공장인 거죠. 그냥 놀고 있는 공장을 만들 이유는 없는 거죠. 있습니다. 정부가 앞서 얘기한 대로 뭐 삼성도 국내에 투자를 합니다. 용인에서 이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계획을 밝혔는데 반도체 사업의 반등을 이끌 만한 재료가 될 수 있다고 보십니까? 근데 사실은 이제 저기 이제 세제 혜택이 있고 소득공제도 이제 한 15% 올렸고 당연히 이제 지어야 되고, 그다음에 우리 기업 입장에서는 이제 중국에 공장 짓는 거는 이제 위험한 거고, 네. 그러면 이제 지을 데가 없어요. 그래서 한국에 짓는 건 당연한 건데, 다만 이제 용인에 저 짓는 팹은 아마 파운드리 팹이 될 건데, 네. 왜냐면 삼성 파운드리도 지금 고객이 그렇게 많지가 않거든요. 그리고 평택 공장도 지금 아직도 지을 공장이 3개나 더 남았어요. 오. 그러니까 4기, 5기, 6기 라인 다 짓고 저 용인 공장을 아마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큰 그림에서 그냥 부지 확보했다, 이 정도로 보는 게 좀 객관적일 것 같습니다. 네. 좀 편안한 시각으로 봐도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엄청난 뭐 당장 수혜 기대감을 받는 거 없을 겁니다. 네, 예. 좀 현실적으로 얘기해 주셔서 많은 시청자분들의 마음이 좀 시원하지 않을까 오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자, 한 가지 또 계속 질문을 이어가 봅니다. 반도체 쌍두마차의 과감한 투자 계획 발표가 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주요 포인트를 좀 점검해 주신다면요. 특히 뭐 앞서 계속 얘기한 대로 삼성전자 이야기가 네. 나오고 있는데요. 그래서 뭐 삼성은 어쨌든 메모리 반도체 회사들 중에서는 상대적으로 투자를 많이 하는 편이고요. 사실 뭐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용인에 이제 또 네. 새로운 공장을 준비하는데 지금 하이닉스가 지금 공장 지을 여력이 없거든요. 하이닉스는 아마 새로운 공장은 좀 상당한 시간을 두고 투자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지금은 뭐 올해는 이제 하이닉스는 올해 설비 투자를 한 50% 이상 줄이는 합니다. 그래서 양사 모두 재무적 그런 조건이 다르다 보니까 삼성은 또 파운드리라는 확실한 또 투자를 해야 될 대상이 있기 때문에 네. 실질적으로 투자 관련해서는 약간 시장에서 많이 오버하는 게 좀 많은 것 같습니다. 네.
SK 하이닉스는 그러면은 재무적인 측면에서 좀 어렵습니까? 제가 다른 좀 이야기들을 앞서 방송하신 것들을 좀 봤더니 일단 회사세 발행 계속하고 EB 발행했으니까 그러니까요. 뭐 그렇게 좀 비관적인 이야기들이 좀 그렇죠. 나오더라고요. 어차피 메모리 반도체 업황이 워낙 나쁘다 보니까 특히 1분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에비타 기준으로도 마이너스고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좀 어려움이 있겠지만 또 어차피 넘버 2 기업으로서 업황이 좋아지면 또 바로 회복될 수 있는 체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저는 이 시장이 지나면 어느 정도 회복될 수 있는 내성은 갖고 있다. 이렇게 이제 말로 대신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어쨌든 체력은 괜찮으니까. 예. 넘버 2니까 어느 정도 업황이 좋아지면 다시 회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좋습니다. 제가 기사 하나 봐서 이것도 여쭤보고 싶었어요. 영국 주간지 이코노미스트였는데요. 삼성전자의 메모리 감산을 두고 안 좋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혹시 이 기사 보셨습니까? 저는 봤죠. 내용을 제가 이제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간략하게 좀 소개하면요. 이 감산이 안주하는 신호다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 내용은 이병철 선대회장의 정신을 좀 되살려라. 좀 직설적인 말도 담겨 있었고요. 삼성이 정상이라는 자리가 너무 편해서 이제 경쟁사의 점유율을 더 가지고 올 의욕이 없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고 있었어요. 이 측면에서 국내 증권가 시각은 어떤지도 궁금해요. 저는 이코노미스트 시각은 너무 오래된 그 시기에 시각으로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이 죽여버렸잖아요. 네. 디램 3개밖에 없고요. 낸드도 이제 거의 몇 개로 압축이 된 상태에서 이제 우리의 경쟁 상대라고 좀 다크호스가 될 수 있었던 중국의 낸드 플래시 기업인 YMTC를 미국이 블랙리스트에 걸어버렸어요. 그럼 그 회사는 앞으로 장비를 못 구해서 반도체를 못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기에 치킨 게임 하는 거는 실익도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이코노미스트의 시각은 약간 좀 과거의 패턴이랑 지금을 너무 비교하는 것 같고요. 지금의 감사는 사실은 지금의 삼성이 감산을 발표한 거는 수요가 너무 나쁘고 그다음에 이게 감산한다고 해서 또 바로 엄청나게 또 좋은 변화가 바로 나타날 것 같지는 않아요. 다만 디램 가격이 너무나 계속 속절없이 급락하고 있기 때문에 급락하는 거를 막기 위한 어쨌든 삼성의 선택이지 않았나. 최소한 디램 가격이 여기서 제가 60%까지 빠졌는데 모듈 기준으로 이게 이제 50%까지 빠지면 아직도 8% 더 빠져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평균가 기준으로 봤을 때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이제 감산을 한다고 하면 이제 제가 언급드렸던 킹스턴이든 A데이터 같은 모듈 회사들이 그러면 더 이상 이제 빠지는 폭은 적을 것 같으니까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채널에서 재고를 축적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가격 낙폭이 어쨌든 완화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감사는 다른 것보다 추가적으로 메모리 가격이 더 급락하는 거를 심리적으로 방어하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지 않았나 그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야기 한참 재밌는데 또 시간 관계상 저희가 마무리해야 되는데 탑픽 좀 꼽아주세요. 반도체주 안에서요. 사실은 우리나라 기업들은 트레이딩을 해야 되기 때문에 탑픽이라는 표현이 좀 적절치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올해도 이제 실적 성장이 예상되는 글로벌 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반도체 장비 회사 중에서도 ASML은 올해도 저희는 매출 신장이 가능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유럽에 있는 전력 반도체 회사 그리고 TSMC도 1분기를 지나고 나면 좋아질 것 같아요. 그런 외국 기업들이 저는 더 좋아 보입니다. 외국 기업이 더 좋아 보인다. 여기서 대화 다시 시작해야 될 것 같은데 너무 아쉽습니다. 다음에 또 나와주실 거죠? 알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현대차증권의 노근창 리서치 센터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 다 전해드렸고요. 내일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